여러분 혹시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 소변을 보셨을 때 변기 안이 마치 세제를 풀어놓은 듯 하얀 거품으로 가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 거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잠시 의아해하다가도 어제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몸이 조금 피곤해서 생긴 현상이겠지 하고 쉽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지쳐가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가장 분명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30년 넘게 신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투석의 공포에서 구해낸 신장내과 전문의 김은영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난 제 경험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미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은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소변의 거품, 잦은 밥뇨, 가벼운 부종 같은 증상을 가볍게 넘긴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단순한 증상의 의미를 넘어 신장을 지키고 되살리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어떤 음식을 섭취하며 어떤 작은 실천을 통해 신장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값비싼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바로 당신의 부엌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이상 신호가 늦게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거품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수면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 건강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는 수단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는 강력한 약속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역시 그저 가볍게 누르는 손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부터 내 몸의 신호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궁금한 건강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혈압, 당뇨, 면역력, 수면 문제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남겨주신 의견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진짜 경고이며 동시에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실제 사례와 경험담을 통해 작은 거품 하나가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오랜 이웃이었던 정 선생님입니다. 그는 은퇴 후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평소 글 읽기를 좋아했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권해주는 모습이 참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정 선생님은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괜찮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우연히 마주친 정 선생님은 웃으며 가볍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원장, 요즘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기는데 그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요? 내가 요즘 좀 피곤하긴 하거든. 저는 그 순간 긴장했습니다. 단순한 거품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의사 선생님 말도 알지만 바빠서 시간이 없네.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 정 선생님의 가족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숨이 차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온몸이 심하게 붓는다고 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된 그는 얼굴은 창백했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쪽 신장이 거의 기능을 잃은 상태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 선생님은 중환자실에서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때 원장 말대로 바로 검사를 안 받았을까? 그때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서 보여주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작은 거품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줄 몰랐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투석 기계에 연결된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후 정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4시간 동안 투석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서점에서 책을 추천해 주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늘 지친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보다 이제는 투석실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다네. 그가 힘겹게 건넨 말은 저에게 잊히지 않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특별한 누군가의 불운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안도감 속에서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심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소변 거품이라는 작은 징후조차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바쁜 일에 치여 검사를 미루는 순간 당신의 삶은 순식간에 전혀 다른 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 선생님의 후회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변에 생기는 모든 거품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가운데는 단순히 소변 줄기가 세게 나와 일시적으로 생긴 거품을 보고 겁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만 알려드리던 아주 간단한 판별법을 지금 공개하려 합니다. 바로 아침 소변 10분 관찰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처음 보는 소변이 가장 정확합니다. 밤새 수분이 농축되어 콩팥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변기에 소변을 본 후에는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시계를 보고 정확히 10분 동안 다른 일을 하십시오. 양치질이나 세수처럼 가벼운 일을 하고 돌아온 뒤 변기 안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 거품이 대부분 사라지고 물 위가 잔잔해져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변 줄기의 압력 때문에 생긴 상거품, 즉 무해한 거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10분이 지났는데도 작은 비누방울 같은 거품이 변기 벽에 여전히 달라붙어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신장의 여과 기능이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가까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여과망으로 이루어진 정수기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여과망은 필요한 단백질이나 혈구는 붙잡아 두고 노폐물만 걸러냅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잘못된 식습관으로 여과망이 손상되면 아주 작은 구멍들이 생깁니다. 스타킹이 찢어져 그 틈으로 살이 드러나듯 그 틈새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이 소변 속에 섞이면서 물의 성질을 바꾸고 잘 사라지지 않는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거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합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거품이 자주 그리고 오래 남는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더더욱 놓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냥 잠깐 생기는 현상일 뿐이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몇 달 만에 신장이 급격히 악화된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준비로 밤을 새우며 과로하던 중 아침 소변에서 거품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시했습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뒤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단순한 거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게 평생 후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가기 때문에 초기에 잡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품은 신장이 내는 비명소리다. 이 신호를 외면하지 마라. 여기에 더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약물이나 생활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이미 손상된 조직이 완벽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고 신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저의 스승이셨던 장호철 교수님께 이런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환자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주지 마라.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결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냉혹한 현실을 뼛속 깊이 새기게 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다. 그 목소리는 지금도 제 진료 현장에서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콩팥은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아직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장을 회복으로 이끄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것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음식과 생활습관 변화가 신장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권해온 신장 회복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과연 음식이 망가진 신장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 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버리는 식재료 속에 신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성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박 껍질입니다. 여름철이면 누구나 즐겨 먹는 수박, 하지만 껍질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보물은 바로 그 껍질 속 하얀 부분에 있었습니다. 수박의 붉은 과육과 초록 껍질 사이의 하얀 속살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막혀 좁아지면 신장의 여과망에 큰 압력이 걸려 쉽게 손상되는데, 시트룰린은 마치 꽉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통경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과일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는 항산화 물질과 항염 성분이 풍부해 신장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수박 껍질과 체리를 함께 갈아 만든 신장 회복 주스를 환자들에게 권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수박 껍질의 초록색 겉 부분을 얇게 벗겨내고 하얀 속살을 잘라 믹서기에 넣습니다. 여기에 씨를 제거한 체리 5알에서 6알을 넣고 물을 약간 부은 뒤 곱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씩 일주일만 마셔도 소변 거품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미 말기 신부전에 가까운 환자분들은 수박의 칼륨 성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뒤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초기에 약간 떨어진 단계라면 이 주스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환자 김모 씨는 혈압약을 3가지나 복용해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늘 피곤해 지쳐 있었고 아침마다 소변 거품이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단을 바꾸고 매일 아침 신장 회복 주스를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믿기 힘드시겠지만 약을 줄였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혈압약 3가지 중 2가지를 끊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의 손에는 약 봉투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약이나 값비싼 보약이 아니라 당신의 부엌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신장 회복 주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지쳐있는 신장에 휴식을 주고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수박 껍질 주스와 함께 섭취하면 신장을 살리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또 다른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구체적인 목록과 생활 습관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신장 회복 주스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통해 좋은 성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장을 괴롭히는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깨진 독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듯 신장을 해치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신장을 돕는 음식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과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먹으면서 껍질을 깎아 버립니다. 그러나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깨끗해지고 신장의 여과망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음은 크랜베리 주스입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제품이 아니라 반드시 무가당 원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크랜베리는 요로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세균이 요로 벽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요로 염증은 방치하면 콩팥까지 번져 신우신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크랜베리가 그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습관이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체중 킬로그램 곱하기 30ml.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 약 1.8리터가 적당합니다. 이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들을 콩팥 도둑 삼형제라 부릅니다. 첫째는 국물 요리입니다. 한국인은 뜨끈한 국물 없이는 밥을 먹은 것 같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여과망을 찢어버리는 자갈돌과 같아 신장을 하루하루 갈갈이 해칩니다. 앞으로 최소 3개월 동안은 국물을 줄여보십시오. 건더기만 드시거나 찌개 국물을 절반만 드셔보시는 겁니다. 둘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간편하고 맛있지만 인산염과 각종 첨가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는 원래 뼈에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잉 섭취하면 신장에 쌓여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장을 볼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과도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장이 약해진 사람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치명적입니다.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요산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섭취 기준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50g 정도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 두부, 콩, 계란, 흰자와 같은 식물성 저지방 단백질 위주가 바람직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10년 넘게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잠을 설치셨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했고 삶의 질은 엉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신부전이었습니다. 저는 약 대신 3가지 생활 처방을 드렸습니다. 첫째, 저녁 8시 이후 음료 섭취 금지. 둘째, 저녁 식사는 싱겁게 특히 국물은 절대 금지.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발목 펌프 운동 5분. 발목 펌프 운동은 간단합니다. 누워서 발목을 당겼다 뻗는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에 몰린 혈액이 심장과 신장으로 올라가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 줍니다. 최 여사님은 한 달간 이를 지켰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작은 생활습관 변화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압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고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심장과 뇌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은 조절되지 않고 심장 부정맥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투석 자체보다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신장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투석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심장과 뇌,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것은 어떤 좋은 약이나 음식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을 강화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침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있나 없나 불안하게 바라보기보다 밤새 내 몸을 지켜주느라 고생했다,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전에도 이 음식이 내 몸을 살리고 내 신장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가 음식 한 숟갈, 물 한 잔을 생명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독이 되는 식습관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과 가족의 건강은 오늘 저녁 밥상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행동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강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결심이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투석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이며 다양한 건강 자료를 참고해 제작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의학적 자문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